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, 바로 변호사 선임 문제입니다. 특히 소위 전관 변호사 있잖아요. 아, 이분들을 꼭 선임해야 하나? 이런 고민들. 법적인 문제 딱 부딪히면,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꼭 찾아야 되나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. 저도 뭐 변호사로 일도 해보고, 또 어떨 때는 제가 의뢰인 입장에서 전관 변호사님 만나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봤어요. 과연 내 사건의 그 전관이라는 이름값이 정말 결정적일까 하는 거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전관이라고 하면 보통 판사나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분들을 말하는 거죠. 그분들 경험이나 뭐 법정 노하우 같은 건 분명히 중요하고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많은 경우에 의뢰인들이 기대하는 건 사실 그 경험 자체라기보다는 전관 예우라고 하죠. 그러니까 전직 판검사라서 받는 어떤 예우나 뭐 보이지 않는 영향력 이런 막연한 기대 이게 큰 것 같아요. 이 기대 심리가 선임 결정에 꽤 영향을 미치곤 하죠. 아, 그 전관 예우라는 기대감. 네. 이게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? 뭐랄까, 중요한 시험 앞두고 출제위원 출신 강사 찾으면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심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에서 진짜 통하는지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우리가 혹시 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? 사실 전관 예우라는 게 그게 정말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약간 뭐 미래가 불안해서 점집 찾아가는 거랑 비슷한 면도 있고요.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쳐도 그게 진짜 그 예우 덕분인지 아니면 뭐 원래 사건 자체가 잘 풀릴 사안이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결국 그 비싼 수임료는 실체가 좀 불분명한 기대감에 내는 돈이고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심리적인 대가,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확실한 결과 보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사는 비용이랄까? 네. 아,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겪어보니까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요. 그 엄청난 비용을 전관 변호사 선임에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자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재판 결과에는 훨씬 더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. 합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. 실질적인 행동이잖아요. 물론 뭐 아예 처음부터 나는 무죄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. 접근 방식이. 네, 그렇죠. 하지만 정관 변호사한테 무죄 주장을 맡긴다는 건 이건 정말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에요. 전관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기 후배였을 수도 있는 판검사 앞에서 좀 무리해 보이는 주장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수임료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담감까지 다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. 게다가 요즘은 또 판검사 인사이동 주기도 예전보다 훨씬 짧아졌고 옛날처럼 뭐 특정 연수원 기수라든지 학연, 지연 이런 걸로 다 통하는 그런 시대는 점점 아니게 되고 있고요. 물론 아주 복잡하거나 뭐 특수한 사건이라서 그 기관 내부 사정이나 절차를 잘 아는 경험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긴 하겠죠.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.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정관 출신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계속 좀 사실이랑 다른 주장을 하니까 사건 진행을 그냥 스톱하신 적도 있어요. 후배들 앞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변호하면서 망신당하는 거, 그걸 극도로 꺼리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전관 변호사가 아는 판검사한테 잘 말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바로는요. 그런 식의 사적인 부탁, 그거 통하지도 않고요. 또 그런 부탁 들어주는 판사나 검사도 없었어요. 네,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공적인 재판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. 뭐 사회적으로 엄청 주목받는 대형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재벌들 소송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. 평범한 사건을 마주한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내 사건에 그 정도의 전관 효과가 필요한 건지 또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전관 변호사의 경험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전관 예우라는 그 막연한 기대는 이제 좀 버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. 어쩌면 당신의 사건에는요,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나 의뢰인이랑 소통이 잘 되는 능력, 아니면 비슷한 사건 처리 경험 같은 게 그 전관이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
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뭐지?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? 무죄를 다투는 게 목표인가? 아니면 양형을 줄이는 게 최선인가?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변호사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나? 이런 점들을 먼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당신의 사건에 정말 전관 변호사가 필요한가? 이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왜 내가 전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, 그 이유가 과연 합리적인 기대 때문인지, 아니면 혹시 그냥 불안해서 그런 막연한 바람은 아닌지, 이걸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